2020년 1월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날입니다. 코로나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었죠.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월, 8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 대확산을 겪으며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죠. 그때마다 함께 움직이던 곡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론.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롤러코스터 같았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 서서히 반등하는 국면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간 다양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코로나는 작게 때로는 크게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했던 1년의 시간. 그동안 우리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던 시절 기억하세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중국 우한 코로나19. 정부에선 특정 지역 혐오를 조장한다며 우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코로나19를 공식 명칭으로 지정했어요. 하지만 야당은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느냐면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계속 고집했죠. 정부 여당이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국내에서 첫 집단 감염이 시작된 곳은 바로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이 지역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구를 향해 봉쇄한다는 단어를 사용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논란이 식지 않자 결국 홍익표 의원은 하루 만에 대변인을 사퇴했어요.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었지만 경기 불황은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재택근무는 늘고 모임은 줄고 거리는 텅텅 비어갑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 여당에서 이때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거의 성격을 바꿨어요. 보통 이제 총선이라는 거는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일종의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니까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일종의 전망적 투표의 성격으로 바뀐 거죠. 그것이 이제 여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이 된 거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올 때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찍자 정부 여당은 K방역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지율 반등 효과를 노리기도 하죠.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두 번째 대유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구치소에서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전 대표와도 인연이 있는 전 목사는 방역 지침도 싹 무시한 채로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 이곳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됩니다. 전 목사 본인까지도 말이죠. 이때 미래통합당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태극기 세력과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말이죠. 안 그래도 야당에서는 태극기 세력과 거리두기를 못한 것을 총선 실패 원인으로 꼽았을 정도로 태극기 세력은 알턴 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광복절 집회로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이때가 손절 타이밍이다 싶었던 거죠.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를 이롭게 하는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당의 미래는 극단적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여부에 달려있다. 국민 지지를 모으는데 걸림돌이다. 미래통합당은 이후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10월 11월에도 진보보수 쪽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데 각 집회에 따라 정부 방역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수 단체들의 개천절 집회에는 광화문에 물 셀 틈 없는 차벽이 등장하지만 한 달 후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이런 광경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제 광화문 광장에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11월 이후 추위가 다가오며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단계도 더욱 강력해지며 민심도 점점 얼어붙죠.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국내에서는 백신 물량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의 자랑이던 K방역은 되려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죠.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모범 사례라며 자화자찬했는데 여당에서는 백신 확보에 힘쓰고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의 돈을 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등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아주 확대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더 나아가서 방역에 관련돼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또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경우에 정부의 역할과 결국은 재정과 경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냐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숙제를 지금 안게 된 것이고요.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세워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대응,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것에 대한, 주로 이제 정부 여당의 이 악재가 되면서 야당의 부분적인 반사이익이 가는 것이지. 1년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스케줄에 따르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시기는 일러도 올해 3분기 이후라는데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코로나는 또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